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새해가 찾아오고 있는 가운데 제네시스 GV80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제네시스 GV80 자체가 이제 출시를 완전하게 하게 된 건데요. 위장막 촬영이 정말 오래되었는데 지금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위장막으로 굉장히 오래 본 만큼 이 GV80에 대해서 기다림도 굉장히 기셨을 거고 이 차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제네시스 GV80에 대한 디자인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일단 차량 자체가 굉장히 큰 차량입니다. 헤드램프도 이렇게 크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릴도 또 굉장히 크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제네시스 80 시리즈죠. 70 시리즈는 위에 2개, 아래 하나만 들어가고요. 제네시스 GV80과 G80은 위에 렌즈 2개, 아래 렌즈 2개, 이렇게 2개에서 쿼드 램프가 적용됩니다. 데이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은 요렇게 2줄이 데이라이트로 들어옵니다. 이 2줄이 데이라이트로 들어오는 폭이 굉장히 긴데요. 심지어 방향지시대를 켜게 되면 이렇게 측면부까지 쭉 불이 들어옵니다. 이래서 이쪽에 있는 사이드 리피터 부분까지 불이 완벽하게 이어지는 건데요. 이게 제네시스 G90부터 이어지고 있는 제네시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릴을 보면 그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릴에 비해서는 헤드램프가 약간 묻히는 느낌을 주지만 그릴의 존재감이 워낙 확실한 그릴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텐데요, 그릴이 다크크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예전에 그랜저, 더 뉴 그랜저 나올 때도 언급했던 부분 같은데 그릴에 너무 구멍이 커서 이 안에 구조물이 다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고급감이 조금 아쉽습니다. 액티브 셔터로 달아줘서 내부에 있는 걸 안 보이게 했으면 어땠을까, 내부에 있는 걸 아예 차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들긴 합니다. 현대 기아차였으면 당연히 이런 아쉬움이 안 들었을 텐데 이 차는 제네시스잖아요. 이 차는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단, 그러니까 G90과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90은 여기 옆에서부터 그릴이 이렇게 쭉 오는 반면에 GV80은 옆으로 공기 흡입구가 있고 중간 그릴은 따로 있죠. 이게 제네시스의 세단, 그리고 SUV 디자인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범퍼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제네시스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측면부입니다. 네, GV80의 측면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쟤 또 컨셉트카질 하고 있네 라고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SUV, 게다가 3열까지 있는 SUV에서 이렇게까지 완만하게 떨어질 루프라인을 뽑기가 쉽지 않거든요. 3열까지 이렇게 있는 차인데 루프라인을 이렇게 깎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마치 5인승 럭셔리 SUV 혹은 4인승 럭셔리 SUV를 보는 듯하게 굉장히 럭셔리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루프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부분을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측면부로 봤을 때 얘 또 컨셉트까지 하고 있구나, 디자인으로 컨셉트까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얻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3열 공간 자체가 있긴 한데 있으나 없으나 의미가 없는 3열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루프라인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3열 헤드룸도 당연히 낮아지고, 이 차량이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3열 시트 포지션도 높아지기 때문에 루프라인이 이렇게 낮아지면 3열이 있는 의미가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차량은 5인승이기 때문에 3열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단점 하나 말씀드리자면 도장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만져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이 차량이 무광이라서 아무리 봐도 티가 안 나는데 여기 이렇게 만지면 굉장히 맨들맨들한 느낌을 주는데 이쪽 주유구 요 각접해서 위쪽 부분이 도장이 거친 느낌을 줍니다. 도장이 그렇게까지 막 잘 된 느낌은 아니에요. 이쪽 도장이 조금 아쉽다. 그 다음에 또 컨셉트까지 하고 있네 라고 느끼는 부분은 사실 휠이에요. 휠. 루프라인이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 컨셉트카 같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컨셉트카 같다고 느끼는 부분은 이 휠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국내 차 최초로 22인치인 것도 자랑할 만한 부분이지만 휠 스포크 자체 디자인이 시원시원하다 보니까 이 차 또 굉장히 컨셉트카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런 느낌을 당연히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GV80 22인치 휠이 아니라 그보다 좀 아래 등급 20인치 휠을 끼우게 되면 사실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것 같다는 느낌은 거의 안 듭니다. 22인치 휠이 디자인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GV80의 뒷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V80의 뒷모습, 일단은 전면부와 동일하게 램프가 끝까지 2줄로 뻗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제네시스 엠블럼이 없습니다. 별도의 제네시스 엠블럼이 없는 대신에 이렇게 GEN
GESIS 이렇게 따로 레터링, 그러니까 제네시스 스펠링을 붙여놓은 걸 볼 수 있고요. GV80 레터링이 여기 조그맣게 붙습니다. 이렇게까지 조그맣게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글씨체를 조금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4WD 혹은 AWD 레터링이 제네시스에서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원래 제네시스의 4륜구동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H트랙이었는데 이제 H트랙을 완전히 버린 것 같아요. 제네시스 DH에서 최초 도입된 4륜구동 시스템인 H트랙이 제네시스에서 다시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4WD 혹은 AWD로 복귀했습니다. 이것도 4륜구동 브랜드를 언젠가 만들어야 될 텐데 언제 만들지 제네시스도 고민이 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뒷 범퍼는 이제 머플러 팁이 없습니다. 머플러 팁이 없고 이 차량은 이제 디젤 모델이죠. 오늘 출시한 차량은 전부 디젤 모델인데요. 디젤 모델들은 전부 여기 머플러 팁이 없습니다. 대신에 3.5L 터보, 2.5L 터보는 여기 머플러 팁이 들어간다니까 머플러 팁이 꼭 있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2.5L 터보를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램프 들어오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향 지시등을 켜면 이렇게 램프가 길게 들어옵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면 이렇게 램프가 길게 들어옵니다. 아주 길고 굉장히 또 시인성도 좋게 들어오고 램프 자체도 깜빡깜빡 이러는 게 아니라 약간 끔뻑끔뻑 하는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동 속도가 현대기아차에 비해서 많이 느린 것이 특징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보면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등 들어오는 게 정말 예술입니다. 네, 브레이크등은 정말 예술적으로 들어옵니다. 보조제동등이 일단 상당히 길고요, 브레이크등 자체가 4개로 딱딱딱 나눠져 있어서 정말 굉장히 멋있습니다. GV80 이제 제네시스만의 후면부를 적절하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은 바닥이 상당히 올라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100만원을 추가하면 여기 7인승 시트가 있는데 이 차량은 5인승 모델이라서 시트가 없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7인승이 별 의미가 없는 게 여기 루프라인이 너무 낮고요, 그 다음에 바닥 역시도 너무 올라와 있어서 초단거리 그리고 초저항연이 아닌 이상 3열은 선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딩을 하고 차량을 보니까 레그룸은 뭐 어지간한 SUV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레그룸은 어지간한 SUV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 헤드룸이 너무 작아요. 이게 헤드룸을 안 펴면 여기까지 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머리를 펴고 앉으려면 이렇게 앉으면 이쪽 뒤쪽에 플라스틱이 닿으면서 상당히 불쾌한 헤드룸 공간을 자랑합니다. 이쪽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 이쪽 부분에 머리가 닿는 거죠. 그래서 3열은 어린아이 정도로 만족하고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인 남성 특히 태우시려고 이 차 사시는 분은 물론 없겠지만 성인 남성 3열까지 태울 목적으로 이 차를 산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는 굉장히 큰데 트렁크 공간을 더 넓힐 수 있는 마술이 있습니다. 바로 시트를 폴딩하는 건데요, 시트 폴딩은 전동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속이 터지죠 지금. 네,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시트 폴딩이 전동식으로 된다는 건 좋은데 속도가 좀 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펴면 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될 것 같. 조금만 더. 너무 속도가 너무 느리게 돼 있지 않나, 안전 위주로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트를 접었을 때 이제 풀플랫이 돼서 긴 짐 편하게 넣을 수 있는 점은 굉장한 장점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은 럭셔리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뒷좌석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자체가 전동식으로 움직여요. 앞으로 가는 것도 전동. 좀 오래 걸리죠? 앞으로 가는 것도 전동입니다. 예, 더 다 간 건 아니에요. 근데 뒤로 가는 것도 전동입니다. 네, 뒤로 가는 것도 전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점은 리클라이닝까지 전동으로 되는데, 네, 리클라이닝을 하면 이렇게 바깥에서 얼굴이 안 보이게 돼서 차량 자체가 굉장히 프라이빗해지는 존이 됩니다. 썬팅이 안 돼서 보이는 거 아니야? 또 특이한 점, 이 차량의 또 특이한 점은 바로 커튼입니다. 사실 G80급만 해도 이 커튼이 자동이 아니에요. 수동인데 이 차량은 전동으로 움직입니다. 네,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인데요. 네,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시동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차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냉간 상태도 아니거든요. 냉간 상태도 아닌데 브레이크 페달이 살짝
떨어요. 브레이크 페달이 좀 페달 쪽으로 진동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심했을 차가 없다 싶을 정도로 조금 심하게 들어오는데 이 차량만의 문제인지 다른 차량도 이런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내 자체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차량 정말 고급감 뛰어납니다. 소재 자체도 이 스티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스티치를 다 넣어놔서 실내 자체 정말 고급차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터치식 공조기, 그랜저가 사실 원조고 그 원조격의 차량을 저희가 타고 있는데 그랜저에 비해서 터치식 공조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정말 훨씬 더 좋아요. 그 좋은 부분이 뭐냐면 눌렀을 때 퉁퉁퉁 하면서 햅틱을 줍니다. 아이폰 7, 아이폰 8 쓰시는 분들은 다 이거 경험해 봤을 텐데 홈버튼이 진짜 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눌리는 느낌을 정말 잘 만들어 놨는데 요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눌리는 게 아닌데 눌리는 느낌을 잘 만들어 놨어요. 이거 감탄스럽습니다. 눌리는 느낌을 잘 만들어 놔서 이건 진짜 누르는 느낌이 나서 그래, 공조장치 조작하는 거 당연히 이랬어야지 하는 느낌이 납니다. 네, 공조장치는 당연히 이랬어야지, 그죠? 이거 그랜저에도 어서 염식 변경 해주세요. 그랜저도. 그 다음에 방향 지시등을 켜면 계기판에 방향 지시등 화면이 나오는데 방향 지시등 나오는 화면은 입체적으로 되진 않습니다. 대신에 주위에 화면이 좀 들어가 있고 방향 지시등 켰을 때 나오는 모니터 화면은 좀 튀어나와 있어서 여기가 확실히 나오고 있구나 라는 건 좀 잘 알려줍니다. 이 디지털 클러스도 처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리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잘 보여요. 그 다음에 그래픽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랜저보다 훨씬 좋고요. G80, G90보다도 더 좋은 그래픽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 모니터 자체가 워낙 커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좌우로 널찍널찍하고 베젤이 역대급으로 작아서 더 마음에 듭니다. 베젤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베젤이 굉장히 얇아서 모니터가 안 그래도 큰데 더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GV80 시승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SG가 시작부터 좀 이상하네요. 이거 정말 시작부터 이상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땠냐면요, ISG가 정차하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서기 전에 시동이 꺼졌어요. 그리고 다시 재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엑셀을 밟아도 시동이 꺼졌으니까 차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차량이 무리하게 다시 시동을 걸었는데 급출발이 된 거죠. 급출발이 되면서 뒷좌석 시트가 접혀있던 게 다시 펴졌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7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경고음들이 다 현대기아차랑 달라서 기존에 현대기아차 타시던 분들이 이 차에 적응하려면 경고음 소리부터 다시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고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소리들이 현대기아차랑 다릅니다. 이 증강현실 내비는 정말 뛰어나네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전방 카메라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그래픽을 카메라 화면 위에다 띄워주는 걸 말하는데요. 차선 안내 지금은 안 떠 있는데 차선 안내도 평소에는 굉장히 잘 띄우고요. 지금 좌회전하는 거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다른 회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야인 것 같아요. 현대차가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또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본 내비도 이렇게 옆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 브레이크 등 보세요. 보조 브레이크 등이 굉장히 크고 깁니다. 보조 브레이크 등이 저렇게 크니까 저거 제동을 못 봤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동하는 거를 어쩔 수 없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깜빡이만 켜면 자동으로 차선 변경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GV80이 했습니다. 차선 변경을 했는데 조금 확 들어간다기보다는 천천히 넉넉하게 들어가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역시 보수적으로 세팅했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차선 변경은 여기 위에 있는 이 아이콘이 활성화되면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환경이 자동 차선 변경을 지원하지 않는 환경인데요, 다시 지원이 된다고 떴으니까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깜빡이. 차선 변경 깜빡이 켜고 지금 손 뗐는데 차선 변경 하는데 하는 와중에 멈췄습니다. 차선 변경이 정말 너무너무 천천히 돼서 이걸 도대체 자동 차선 변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HDA2가 테슬라 정도는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자동 차선 변경은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에 비해서 달라지는 점은 사각지대 경고 아이콘이 기존에는 노란불이었는데 이제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확실하게 경고를 주는 것 같아요. 빨간불로 떠있죠. 네, 지금 손을 방금 막 뗐는데요. 이 차량은 그랜저 혹은 K5에 비해서 HDH 속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지금 딱 90km로 세팅하고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고가 안 떴어요. 이제 경고 1차 경고가 떴습니다. HDA 시간이 예전처럼 10분 20분 이렇게 되진 않고 짧긴 짧습니다. 다만 이 차량은 그랜저나 K5 같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세팅된 차량에 비해서는 조금 더 깁니다. 뭔가 이거 깜빡이 켜면 차선 자동으로 변경하는 거 작동 로직이 이상합니다. 안 돼요. 차선 변경이. 여기 된다고 아이콘이 지금 떠 있거든요. 된다고 떠 있는 상황에서 깜빡이 한번 켜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차가 안 갑니다. 오른쪽으로 안 가요. 차선 변경을 어떨 때 지금 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천천히 하죠. 하지만 주행 품질 자체는 꽤 뛰어납니다. 서스펜션 자체도 굉장히 노면 충격을 잘 흡수하는 것 같고요. 아쉽게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프리뷰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충격 감흥을 제공을 합니다. 차 자체는 상품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GV80의 헤드램프는 정말 국산차 중에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의 기본 헤드램프 밝기도 상당히 밝고요. 그 다음에 하이빔 어시스트로 하이빔이 자동으로 켜졌을 때 그때를 보면 정말 하이빔이 기가 막히게 켜지면서 굉장히 밝은 시야를 연출합니다. ISG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동이 껐다가 켜질 때는 진동이 좀 있는 편이고요. 꺼질 때는 계기판을 보고 있지 않으면 이게 꺼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고 진동 없이 꺼집니다. 오늘 지금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부는 날은 아닌 것 같은데 규정 속도로 넘어가면 바람 소리가 의외로 좀 심합니다. 노면 소음이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들리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노면 소음은 얼마 들어오지 않습니다. 단 엔진을 좀 가동을 시킬 때, 그러니까 엔진 엑셀을 좀 밟을 때 바닥으로 전해오는 진동은 좀 아쉽습니다. 아까 전에 실내 리뷰했던 차부터 계속 바닥 쪽으로 진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렇게 코너를 도는 상황에서도 시트가 몸을 상당히 잘 잡아줍니다. 시트에 그냥 몸을 맡기면 될 정도로, 그렇게 몸을 맡겨도 시트에서 딱히 자세가 틀어지지 않을 정도로 시트가 굉장히 몸을 잘 지탱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GV80의 파워트레인 정말 훌륭합니다. 밟아도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GV80 타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제 국산차도 수입차에 뒤지지 않겠구나, 국산 SUV라도 수입차에 결코 뒤지지 않겠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플래그십인 에쿠스, 제네시스가 잘 해주고 있던 브랜드였고, 고성능 세단 같은 경우에는 스팅어, G70이 잘 해주고 있었던 부분이고, 완전 큰 차의 고성능 세단이면 G80 스포츠가 아쉽지만 고성능 세단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런 럭셔리 SUV들은 사실 제네시스나 현대, 기아 등에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X5 혹은 GLE 등을 불가피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GV80이 나왔고 무려 직렬 6기통 3000cc짜리 GV80이 나온 겁니다. 차도 굉장히 잘 나가고 수입 자동차에 결코 뒤지지 않는 출력과 게다가 더 많은 옵션에 더 많은 편의사양에 적용되어 있으니까 굳이 수입차 탈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GV80 시승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샤스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